안녕하세요. 강남파고다 광토익에서 RC를 담당하고 있는 바비김입니다. 자, 완연히 가을 날씨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기도 좋고 놀러 나가시기도 너무 좋은데요. 또 놀러 나가실 때 나가시더라도 저와 함께 열심히 또 공부하셔서 10월 13일에 다가오는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일단 만드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좋은 문제 또 준비했으니까요. 집중해서 복습도 하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문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가 2019년도에만 하더라도 1번 문제로 2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결론만 먼저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by라는 이 전치사가 있어요. 그리고 빈칸이 나오면서 대명사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by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격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oneself가 워낙에 정답이 잘 되고 있습니다. by herself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시험에 1번 문제로 이 문제가 벌써 지난달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정리 한번 하면요. 일단 by 뒤에 oneself가 올 때는요. 거의 100% 앞에 능동구조로 빠져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동사가 나오면서 여기에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역시나 능동구조로 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반적인 him, her, me 같은 목적격이 들어오려면 예컨대 him이라고 하면 그에 의해서라는 표현이 될 테니까 앞에는 수동태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패턴이 워낙에 정답이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홀로라는 뜻을 가지는 by himself가 정답이 됐습니다. by 뒤에 oneself 표현 잊지 마세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은 이제 동사 형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동사의 이 형태 문제가 약간 상향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일단 refuse 하면은 거절하다라는 뜻이고요. 동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부정사랑 ing 그리고 have랑 are가 나오는 동사 자리에 올 수 있는 것과 동사 자리에 올 수 없는 두 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빈칸 자리가 동사 자리냐 아니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요 executives라고 해서 중역들 요게 주어예요. 그리고 뒤에 약간 헷갈리게 이제 보이게끔 고유명사 회사를 적어 들어오는 것이지요. 수식어로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 자리가 동사 자리는 맞고요. 그래서 투부정사나 ing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번 아니면 B번이 되는데요. A는 능동태고요. B는 수동태가 되는데요. refuse라는 이 단어 자체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예를 들어 want, need, hope 이런 단어들처럼 to do를 목적어로 취하기 때문에 지금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는 투부정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목적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능동태가 정답이 되게 됩니다.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거절하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앞에서 좀 꾸미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이 어떤 건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주어가 치고 들어오면서 수식어 자리에 전치사 명사 부분 투부정사 그리고 분사 그리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관계절 뭐 이런 것들이 보통 뒤에서 꾸며 들어오는 패턴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없애면서 주어를 잘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정리해 드린 대로 refuse라는 동사 자체가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기 때문에 refuse to do 자체를 잘 암기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됐던 그 표현이니까요. 정답은 B번이 아니라 A번이 이렇게 되는 have refused. 요게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대명사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 이제 they가 나왔고요. 주어. those 같은 단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people이라는 어떤 의미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생각하시고요. which나 whose는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요 두 개가 접속사예요. 그 접속사라는 거가 뭡니까? 뒤에 어찌됐든 간에 동사가 나오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말인데요. 이 문제는 이미 뒤에 who라는 접속사가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접속사 나오고 또 접속사 나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who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죠. 관계대명사 그리고 뒤에 동사 나온 걸로 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데요. 지금 요 앞에 있는 이 명사 어떤 것을 꾸미는 그런 패턴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어떤 내용이 뭐냐 하면 이 they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는요. 뭐 they, their, them 뭐 이런 단어들 전부 관계사의 수식을 원칙적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토익에서는 절대 받을 리가 없거든요. 통계적으로도. 그래서 이 관계사 앞에 블랭크이기 때문에 they는 절대 안 되고요. 이 does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거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 요 정도만 해보면 빨리 이르게 등록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되게 된다는 거죠. 자, 정리 한번 해보면요. 자, 여기 좀 넘어갔는데 does가 people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who라는 수식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 동사는 복수 취급, 이 does가 people, 복수니까요. 복수 취급이 되고요. 그래서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지만 anyone 같은 단어가 오고 who가 오면서 이렇게 관계사를 치게 되면 뒤에 동사를 단수로 치거든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보면은 뭐뭐 하는 뭐 사람, 어떤 누구라도 뭐 이렇게 되겠지만 수일치상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또 who라는 관계사 앞에 블랭크가 이렇게 들어올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정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they나 them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칭 대명사예요. 그럴 때는 관계사의 수식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토익에서는 한 번도 그것을 수식하는 패턴으로는 출제가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리 한번 잘 해보세요. 지우기가 되게 좋거든요. 자, 요 정도로 할게요.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또 전형적인 어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substantiate 하면 이건 동사 형태고요. substantially라고 하면 부사죠. 대단히, 상당히 이런 식의 표현이 되고요. substance라고 하면은 명사 형태겠죠. 물질 이런 식의 표현이 되고요. substantiating이라고 하면은 또 역시나 동사 뒤에 ing가 붙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일단 이 빈칸 자리가 동사 자리냐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는 전치사 under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increased라고 해서 이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뒤에 pressur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렇죠.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증가된, 증가하는 이런 식의 의미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죠. 그래서 증가된 압박 하에 있다 이런 표현이죠. 원래 under pressure라는 표현 자체가 워낙에 유명한 표현이죠. under pressure. 그래서 under 형용사 명사 이 표현 앞에 지금 블랭크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용사 앞에 부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구조적으로 예쁘죠. 그래서 대단히 증가하고 있는 압박 하에서 이런 표현이 되게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분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분사를 좀 고급지게 말하면 준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준동사는 부사가 수식을 하게 되는데요. 예컨대 동명사 앞에 블랭크가 있으면 부사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 사이에 블랭크가 있으면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분사 앞에 블랭크가 있을 때도 부사가 꾸미거든요. 결론만 말하면 준동사는 모두 부사가 수식한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under pressure이라는 표현은 아주 유명한 관용 표현이죠. 압박 하에 이런 표현이고 영국의 락밴드인 그 퀸 노래 중에도 under pressure라는 노래가 있죠.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아무튼 그런 이제 유명한 표현이니까 잘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B번 이렇게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형용사 어휘 문제가 나왔습니다. 형용사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비동사 뒤에 나왔죠.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비동사 뒤에 블랭크가 오면서 형용사 어휘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그 빈칸 뒤에 어떤 전치사가 나왔는지 지금은 about이죠.
그 다음에 어떤 뭐 예컨대 투부정사가 나왔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 돼요. 그래서 비동사, 어떤 형용사 이렇게 나가는 그 표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해석 앞서서요. 그러면 조금 더 정답으로 가까이 가실 수가 있거든요. 일단 정리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비동사, 빵꾸, 전치사 혹은 투부정사. 이거는 지금 전치사가 나온 거죠. 그럼 요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 요 안에서 이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암기 안 되면 이거 봐도 사실 모르겠죠. 그러면 이제 해석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ETS가 짜놓은 덫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일단 보시면요. reluctant라는 단어가 여기 B번에 나오는데 꺼려하다라는 뜻이고요. reluctant는 뒤에 투부정사가 굉장히 잘 받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꺼려하다 이런 표현이 되고 selective라는 단어는 선별적인 혹은 선택하는 이런 표현인데 뒤에는 about이나 of가 특히 토익에서는 또 좀 많이 나왔던 편이죠. 그래서 of, about을 써서 뭐뭐를 선택하다. 즉 이 전체적인 표현이 select라는 단어로 대체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뭐 예컨대 나머지 essential 같은 단어들은 보통 가주어, 진주어를 많이 쓰죠. So it is essential 이렇게 빠지는 구조. 그 다음에 noticeable이라고 하면은 주목할 만한 아까 뭐 substantial처럼 대단한 뭐 이제 이런 식의 강조되는 느낌인데요. 뭐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전치사랑 같이 쓴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패턴만 보더라도 selective에 일단 조금 마음을 주시면서 살짝 해석을 해보면 이 PR 디파트먼트가 공보부서, 홍보부서가 어떤 정보를 발표할 건지에 대해서 선별했다, 선별한다라는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이고요. reluctant도 뭐 나온 김에 잘 외워두시면 정답으로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가 역시나 부사 어휘 문제가 나왔습니다. accordingly, 뭐뭐에 따르면, 뭐 따라서 이런 식의 표현이고요. previously라고 하면은 느낌만 봐도 아시겠지만 약간 과거 시제랑 어울리는 이전에라는 표현이고요. still 하면 여전히라는 표현, 그 다음에 constantly 하면 지속적으로 이런 표현인데요. 여기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 지금 이 보기 중에 previously 같은 단어는 시제를 담고 있는 부사 어휘거든요. 부사 어휘가 다 시제를 담진 않지만 부사 어휘 중에 시제를 담는 경우에는 동사의 시제가 맞는 경우에 정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빈칸 앞에 뒤에죠. 동사를 보시면 worked라고 해서 근무했다, 일했다 이렇게 되는데 previously라는 단어가 꽂아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뭐뭐로서 근무했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나머지 단어들도 물론 약간 체크는 해보셔야겠지만 시제 부사가 나오면 시제가 맞았을 적에 정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 뭐 예컨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거 previously, formerly, 한때라는 뜻을 가지는 once, 그 다음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currently, presently 이런 단어들이죠. 그리고 과거나 현재 완료 두 개를 나타낼 수 있는 게 recently, lately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다시 말하지만 시제가 맞으면 정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2019년도 8월 2차 시험, 뭐 여러분들 여름방학이었으면 그 두 번째 시험이었는데요. 그때 previously라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보면 과거 시제랑 어울리는데 현재 완료에서 previously가 답이 되는 패턴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럴 때는 왜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시면 현재 완료의 경험적인 용법에서 이전에 그런 적이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거든요. 뭐 요게 약간 헷갈리신다면 결론적으로 previously는 8, 90%는 과거 시제인데 한 10% 정도는 현재 완료까지도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답은 B번 previousl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 좀 섞여 나오는데요. much 같은 단어는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soon 같은 단어는 역시나 부사인데요. 아까 previously처럼
이 친구도 시제를 담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 곧이라는 뜻이지만 미래 시제를 쓰는 것이 굉장히 어울리는데, 그렇다고 보면 아까 전처럼 이 문제의 이 빈칸 자리가 부사 자리인지, 두 번째는 부사 자리면서 미래 시제를 썼는지, 그걸 체크해 보면 soon을 좀 금방 답으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빈칸이 나오는데, 자, 수동태가 빠지면서 여기서 블랭크를 줘버렸거든요. 그리고 뒤를 보시니까 about이라는 뜻을 가지는 concerning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구조가 되니까 여기 부사 자리가 맞죠. 그게 부사라고 해서 물론 much도 부사가 될 수 있지만 여기 이미 미래 시제가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soon이 지금 정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제를 담는 부사 엄청 높습니다. 최근에 이런 패턴이 많습니다. 시제 문제가 많아요. 최근에는. 그 다음에 about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전치사기 때문에 뭐 concerning 나온 상태에서 또 about을 쓸 이유는 없죠. 그 다음에 fine 같은 단어는 뭐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명사로는 벌금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뭐 가는 뭐 좋은 뭐 이런 여러 형용사도 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의미상으로나 뭐 구조적으로 올 수가 없죠. 여기서는 정답이 B번이 되는데요. 요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concerning 같은 단어는 about의 전치사 구조가 되는 거고요. 미래 시제랑 어울리는 부사는 soon이나 shortly 이런 단어들이 정답이 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6번하고 7번은 시제 부사를 통해서 어떤 어휘를 좀 쉽게 맞춰나가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준비를 살짝 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도 역시 보시면 뭔가 좀 불편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느낌인데요. as well as 같은 경우에는 A, B 이런 구조로 보통 쓰거든요. 약간 and 같은 느낌이죠. since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일반적으로 됩니다. as soon as는 접속사죠.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during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니까 명사가 오면 되는데요. 자, 일단 그 품사가 다른 여러 가지가 믹스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빈칸 뒤에서 어떤 구조를 쓰고 있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뒤를 보니까요. 여기 동사 나오고요. 여기 목적어 나오고요. 여기 next week라고 부사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는 정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따 다시 정리하겠지만 as soon as가요. 여기 가운데서 A랑 B를 연결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까지 토익 패턴으로 보면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 그런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그런 패턴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좀 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since 아니면 as soon as인데요. 물론 해석을 해보면 되겠지만 한마디만 드리면 여기 보시면 지금 next week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동사 시제가 approves,라고 해서 will 동사 미래가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as soon as라고 해서 뭐뭐 하자마자라는 시간 접속사에서는요 안에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정리 먼저 해볼게요. 자, as soon as는 시간 접속사인데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ext week지만 will approve가 아니고 approves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요 패턴에서 이미 정답이 as soon as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since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일 때, 일단 전치사는 아니잖아요. 접속사일 때 과거 시제를 써야 돼요. 그리고 현재 완료를 써야 되거든요. 지금 미래가 나왔죠. 그런데 그렇게 안 쓰려면 이거는 때문에 because의 의미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또 next week인데 will을 안 쓴 건 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as soon as가 정답이 되는, 이해되시죠? 이 패턴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해석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정답을 빠르게 골라가실 수가 있어요. 정답은 as soon as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as well as 같은 경우에 A, B 구조가 가능한데요. A와 B가 명사, 뭐 형용사, 부사 이런 적은 있었지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as well as는 지금까지는 출제 통계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얘도 지울 수가 있었던 게 이 문제를 신속하게 푸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정답은 C번으로 잡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나 꽤 어렵게 느껴지는 근데
부사로 보이는 이 어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빈칸 자리를 보시면 앞에 live라는 동사가 나오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랭크가 나오면서 뒤에 아이고 이 숫자가 나오고 있죠. 8. 이 토익 시험에서는 숫자 앞에서 그 숫자를 꾸며주는 부사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건 정리를 미리 해볼게요. 자, 일단 숫자랑 어울리는 건 대략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approximately, almost, nearly, 그 다음에 전치사 아닙니다. about. So, about 8 chairs. 에서 약 8개의 의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개보다 많을 때, 9개, 10개, 이럴 때 over 8 chairs.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으로 말할 때 at least. 이런 표현이 또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야, 대략 8개 말고 정확하게 8개. 딱 8개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just라든지 exactly라는 표현이 있어요. So, exactly 8 chairs 혹은 just 8 chairs, I need just 8 chairs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패턴 안에서 이 숫자랑 우리가 관련 지어보면 just라는 단어가 아주 예쁘게 잡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more 같은 단어에는 뒤에 than이 나와야 more than 8 chairs라고 해서 그제서야 over의 뜻이 되거든요. more than이라는 단어 자체가 over라는 단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선 정답이 more만 가지고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rather나 quite 같은 단어는 한국말로는 매우, 꽤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인데요. 요건 정리를 제가 해봤어요. 자, rather나 quite 같은 이런 단어들은 숫자를 꾸미는 데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8개면 8건데 매우 8개 이 자체는 모순적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듣기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숫자 앞에서는 바로바로 제껴주는 게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가까이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just가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까지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어형 문제가 나왔는데요. necessity 하면은 필수 내지는 필수품 뭐 이런 뜻이 되고요. necessary 하면 형용사지요. 뭐 잘 아실 것 같고요. necessitate라고 하면은 필수화하다 뭐 이런 식의 동사가 될 것 같고요. necessary라고 하면은 꼭 반드시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자, 일단 부사고요. 자, 일단 블랭크를 보시면요. 여기 주어가 있고 여기 동사가 있고 여기에 목적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거는 너무나 부사가 오면 예쁘게 느껴지지만 또 아주 매의 눈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consider이라는 오형식 동사 게다가 뒤에 it까지 나온 것을 아마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걸 확인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보신 분들은 아주 잘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consider이라는 동사 뒤에 it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오형식 동사 뒤에 가목적어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어가 나오는데 지금 빈칸 자리가 보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고 있다면 이것이 진목적어가 되거든요. consider, it, 보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가는 요 패턴입니다. 보어, 투부정사. 여기 보시니까 투부정사 나온단 말이에요. 이 투부정사가 진짜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형용사 보어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it, 즉 투부정사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게 되고요. 보통 요 토익에서는 necessary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페이크를 잘 씁니다. 근데 necessary가 답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제가 오늘 완전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necessary는요. 앞에 not이라는 부정문이 잘 붙어요. 그래서 not necessarily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not이 없는 상태에서 내 정답이 necessary라면 그것은 조금 정답의 기운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정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엔 헷갈렸다 해도 아 그래 그랬었지 하면서 정답으로 다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아마 현명함을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믿을게요. 그래서 요거 정리 잘 하셔서 요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제 생각하면서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일단 제가 준비한 파트 5는 여기까지였고요. 역시나 6나 7도 최근에 계속 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 7도 같이 푸시면서 계속 공부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를 보시면요. 제가 노티스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11번 먼저 들어오는 문제 자체가 문장 삽입 문제가 됐는데요. 문장 삽입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앞문장, 뒷문장의 맥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빈칸 자리가 어떤 로케이션에서 포지션에서 나왔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머리부터 나왔기 때문에 글의 포문을 여는 이제 그런 뉘앙스의 말을 끌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뒷문장을 좀 읽어서 어떠한 맥락으로 지금 이어나가는지는 조금 획득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it is my great pleasure to inform you that the new vice president of sales 하고 여기 문제 풀어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사진에 의해서 새로운 부사장이 뭐 임명되었다는 걸 발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뭐 이런 뉘앙스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뉘앙스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데요.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C번에 I have the news that you have all been waiting for 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모두 기다려오신 소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이제 흘러갈 텐데 뭐 결론적으로는 좋은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C번이 여러분들께서는 이 포문을 열기 좋은 그런 내용이다 라고 잘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6에서 많이 나오는 동사 형태 문제가 나왔는데요. 요게 이제 시제 문제라고 하면 해석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앞뒤 문장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봤지만 이미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임명이 됐다는 건 발생한 사실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일어났고요. 그런데 여기에 과거 시제에 수동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명되는 거니까 수동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역시나 뒤에 목적어도 없죠. by니까. 그래서 will도 안 되고요. 뭐 이건 수동태긴 한데 will은 안 돼요. 그리고 is appointing도 수동태고요. 아, 능동태죠. 죄송해요. has been appointed만 지금 시제도 맞고 능동이 되거든요. 근데 과거가 아니라 현재 완료인 이유는 임명한 건 과거지만 그 임명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약간 결과적 용법으로 have pp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이렇게 골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많이 나오는 뭐 패턴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다시 한번 동사 형태인데요. 오늘 동사 형태 연습 좀 많이 해보시라고 제가 이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일단 역시나 빈칸 자리를 보시면 여기 주어가 나왔고 여기 동사 나왔거든요. 근데 앞에 보시면 reas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reason 뒤에 주어 동사 뭐 예컨대 삼형식이면 목적어까지 쓰면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는 이유 약간 이런 패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동사 자리는 확정이 됐고요. 근데 ABC가 전부 동사 형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선택한 게 아니라 바이스 프레지던트는 선택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목적어도 없죠? 예, 수동태가 답이 돼야 됩니다. 일단 제가 단수면서 수동태만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수면서 수동태고요. 단수지만 능동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래 시제고요. 수동태가 됐고요. 과거면서 단수, 수동태가 됐어요. 역시나 이 문제는 시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 문제는 아까 12번 문제 푼 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거네요. 그녀가 선택된 거는 이미 일어난, 발생한 사실관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라든지 미래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 D번에 was chosen이라고 해서 그녀가 선택되어진 이유가 그뿐만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뭐 경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그녀가 선택되어진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약간 이런 느낌의 이제 말이 된 거죠. 그러면 다른 이유를 또 써나가겠네요. 내용상 보면. 자, 그리고 보면 이제 비동사의 동사 형태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녀는
하면서 엑설런트한 리더가 이제 앞으로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앞을 보시면 we are sure 이라고 했으니까 확신, 믿음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 뒤에 블랭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해 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Part 6의 동사 형태 시제 문제는요. 확실히 해석해서 푸는 문제가 월등히 많습니다. 한 7, 80%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 이해를 좀 잘하셔야지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답은 비동사고요. 여기서 한마디만 덧붙이면 여기서 이제 sure 같은 단어 말고 뭐 예컨대 confident 같은 단어 그 다음에 certain 같은 단어 요런 단어들이 나오고 뒤에 대절이 나오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확신,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패턴도 잘 이해하셔서 또 다음에 약간 변형 문제가 나오면 잘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파트 6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파트 7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이중 지문을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이중 지문이 그리 긴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건 역시나 연계 문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서 연계가 나왔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제가 문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자, 고객들이 회사의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것이 왜 장려됩니까?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왜 회사 웹사이트에 방문해야 되나 이런 말인데 일단은 웹사이트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탑 애드 프로덕션이라는 회사를 광고하고 있는데요. 자, 당신의 고객층을 뭐 넓혀라 TV 광고를 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 우리는 뭐 가성비가 높은 TV 광고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뭐 고급진 광고를 만드는데.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서비스가 맞춤형 로고,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로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그래픽 디자이너가 열심히 아이 캐칭 하는 걸 만들어준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액터들도 또 쓸 수가 있는데 TV 광고다 보니까 이제 배우들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어떤 업체들하고 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퍼포머들을 고를 수가 있다. 당신의 타겟 어디언스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회사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의 샘플 클립 우리 동영상을 클립이라고 하죠. 그래서 샘플 클립을 보실 수 있는데 드디어 여기에 웹사이트 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웹사이트를 방문하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샘플 광고를 좀 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잡아볼게요.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을. 자, 고객들의 피드백을 보려고.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예약을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약도를 좀 얻으려고 라고 했는데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비디오들을 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때 비디오라는 단어를 클립으로 이제 지문에서 바꿔놓은 거지요. 그래서 정답은 D번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op at Production이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추론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렇게 suggest가 좀 나오면 미리 좀 읽어 나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근데 이거는 이 회사가 로펌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한다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간 동안, 그러니까 주말 말고요. 주일 동안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를 이렇게 뉴스페이퍼에서 한다. 뭐 이런 말. 그 다음에 상을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내용이 쭉 안 나오다가 뭐 여기 보시면 지금 광고를 이 헤럴드라는 어떤 신문에서 봤기 때문에 광고를 신문에다가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그렇죠. C번이 이렇게 정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나머지들은 이런 거 자체 언급이 없고요. 그리고 로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상 받았던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소거하다 보면 또 잡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플러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역시나 사실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미리 ABC 읽어보면요. 그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 그는 배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로고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영화를 제작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어지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from 나오고 스테플레튼이라는 이름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인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요. 어디 나와 있냐면 내가 지금 당신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고객들을 끌어들이는데 어디로 끌어들이냐면 my law firm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제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my law firm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그가 어떤 사업체를 owns,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 말이 가장 적합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나머지들은 뭐 이 사람이 로펌 사장이기 때문에 뭐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죠. 뭐 액터일 가능성은 없죠.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 그리고 이 편지 쓴 이 사람이 탑 앳 프로덕션즈로부터 요청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낫이 들어올 때도 ABCD를 좀 미리 읽고 가시는 게 좋으실 거거든요. 자, 보시면요. 맞춤형의 아이덴티티. 아까 말씀드렸죠. 로고 제작을 뭔가 좀 의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문 배우들. 그 다음에 뭐 스크립트니까 대본 정도 되겠죠. 어떤 말을 쓸 건지. 그 다음에 음악을 어떻게 좀 비의 백그라운드. 여기 부금이라고 많이 하죠. 이 부금을 어떻게 깔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요거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요게 연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보시면 자, I'm looking to have an ad with a serious tone with professional music and logos.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들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as for the concept. 그런 컨셉에 대해서 I like your help in writing a script. 스크립트 쓰는 도움이 좀 필요해 라고 했는데요. 그 거꾸로 또 올라가 보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의 서비스라고 해서 로고 제작하는 거, 그 다음에 배우를 좀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음악 제작을 하는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스테펠러턴이라는 사람이 필요한 부분들은 뭡니까? 로고랑 음악, 그 다음에 스크립트 쓰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었던 액터 서비스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자, 요청하지 않은 거에서 정답은 professional actors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약간 연계 문제니까 두 개를 잘 조합해서 확실한 정답을 골라가시는 이제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11일 날은 뭐를 할 것 같나요? 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는 의외로 여러분들이 좀 뭐라 해야 돼? 시간이 좀 오래 끌릴 수가 있고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요 문제도 연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계 문제에서 이 포인트는 10월 11일 요게 포인트거든요. 자, 일단 보시면요. 이 편지를 쓴 날짜가 October 10th라고 해서 10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야, 나한테 연락 줘. 내 핸드폰으로. 라는 말은 내 핸드폰 번호를 남겨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연락을 달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냥 다음 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에이전트가 will call you back, 전화를 다시 돌려줄 건데 the following day 라고 해서 연락을 받은 다음 날 우리 직원이 너에게 연락을 돌려줄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추론해보면 10월 10일 날 편지를 쓴 이 사람은 그 다음 날 요 광고 회사죠. 탑 앳 프로덕션이라는 이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아마 그런 어떤 내용의
보기가 정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편지 날짜 같은 건 여러분들이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가 많으니까 항상 눈으로 한번 찍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계 문제가 지금 또 한번 나왔는데요. 자, 첫 번째, 광고 촬영을 할 거야. 자, 일단 뭐 광고를 아직 뭐 하겠다 말도 안 했는데 뭐요. 그 다음에 그래픽을 디자인한다. 역시나 좀 이상합니다. Talk to an agent라는 이런 표현 이제 speak to an agent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연락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contact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지만 talk to, speak to 약간 이런 식의 이제 표현으로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정답은 C번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적절하게 잘 잡으신 거다. 자, 이런 문제들은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시간이 너무 끌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는 이렇게 너무 안 찾아지는 문제는 굳이 잡아서 너무 뿌리채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별표를 해두셨다가 나머지 문제를 풀고 다시 오셔서 보시면 또 정답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시험에 임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공부하기도 좋고 또 놀기에도 아주 좋은 가을 날씨입니다. 그래서 노실 때 또 노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또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꼭 만들어내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했던 건 열심히 또 공부해 보시고요. 이번 10월 13일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제가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또 저는 다음에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